네, 딱딱한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개편을 하고 또 첫 순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 뭘로 잡아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올해 이번 주까지 아마 네. 주시장에 계속 보신 분들은 가장 뜨거운 주식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한미약품이고 하나는 CJ 이넴이거든요. 네. 오늘 그중에서 영화 얘기 한번 해보죠. 근데 저희가 한 달 반 전인가 네.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왜 자꾸 영화 산업에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2014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대표적인 영화 하면 뭐 명량 아닙니까? 그쵸. 사생 최고의 영화 흥행, 뭐 1,700만 명이 들어섰는데요. 근데 그 영화 산업이 좋았느냐면 영화 산업은 오히려 그 뒤로 달렸어요. 소위 왜요? 얘기하면 역성장애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그 국가적인 이제 재난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벤트가 두 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요. 또 여름에는 이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관심이 좀 여기저기 네. 분산이 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 회사 자체가 배급을 줄인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오히려 그 영화 산업 자체 그 관객자 수가요. 연평균 그동안 2009년 이후에 한 그 15%, 9% 이상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작년에는 오히려 15.3%가 마이너스 감소할 정도로요. 영화 산업 뒤로 이제 쉽게 해서 백했거든요. 올해는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화 산업 얘기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게 바로 표가 되겠는데요. 네. 총 영화 관객은 조금 늘어났죠. 총 영화 관객. 그러니까 미국 영화 포함해서 해외 영화는 조금 그랬지만 거의 정체됐었는데요. 한국 영화 관객은 쭉 떨어졌잖아요, 이만큼요. 그러니까 보면 명량은 됐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히트한 영화를 별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작년에요. 네. 그런 것들이 숫자로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올해라고 뭐가 나아질까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올해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대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꺼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래서 계획 자체가 보면 네. 좀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영화 제작 배급 뭐 쇼박스라든가 CJ, ENM, 롯데 등이 있는데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2014년에는 달랑 6편 개봉에 불과했는데요. 올해는 배로 늘렸습니다. 11편을 일단 늘리면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CJ ENM이나 롯데가 이제 탑2거든요. 탑2가 올해 평년 수준의 20편 정도를 개봉해서 배급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 그 웬만한 영화 관객은 20대, 30대, 뭐 젊은 네. 여성, 뭐 남성들이 데이트하는 코스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특징이 뭐냐면 중장년층 40대, 50대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새로운 타겟팅이 된 것이 일단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좋아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작년에는 우리가 뭐 명량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올해는 벌써 올 초에 국제시장 이런 거 보셨어요? 정말 많이 봤죠. 저도 봤고요. 예. 근데 국제시장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는 나이 든 사람 보고 향수의 젖자 이런 건데 저는 그보다는 좀 SF 영화나 좀비나 좀 미래지향적인 걸 좋아하죠. 네. 미래지향을 봐야지 거기서 새로운 트렌드 있고 돈도 보이는데 국제시장 아무리 봐도 거기서 무슨 주식 벌 게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보는 편인데 여하튼 국제시장이 대부분 50대, 60대의 향수를 익히면서 그분들을 새로 왔기 때문에 네. 올해 아마 새로 준비하는 영화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운 타겟 고객층도 쓸어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점점 영화 보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있으셔도 영화관에 가는 발걸음이 옛날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이 한중 FTA 가서명 때 네. 위원님께서 CJ ENM을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게 벌써 또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한 4만 원에서 이젠 5만 원까지 올라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관심주로 가져가시는 건지 이거 못 먹어도 그거 하실 겁니까? 방송의 수준이 있죠. 못 먹어도 그런 건 안 쓰고요. 바이 앤 홀드 정도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아는 친구가 CJNM이랑 삼성전자 두 군데 합격했는데 네. 그 친구가 삼성전자를 버리고 CJNM 취업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정확한가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이 한국 우리의 영화 관련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연말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이 이제 합의가 된 게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떤 거냐면 중국은 외국 영화가 34편밖에
연중 개봉이 안 돼요. 네. 그중에 24편은 이제 일반 영화고 또 10편은 또 아이맥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 극영화는 볼 게 20몇 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중 영화는 합작 영화는 한국 영화가 아니라 중국 영화로 카운트가 되니까 네. 새롭게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 그 영화를 이제 많이 보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아직 네. 우리나라 대비 턱없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간 4.6명, 4.7건 정도 보거든요. 네. 보시면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은 민족입니다. 많이 보네요. 연간 4.3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 유명한 거 있으면 안 보면 바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전 안 봤지만 주위에서 뭐라 그래? 왜 안 보냐고. 그 자기 취향이잖아요. 4.3. 제일 많이 본다. 미국의 4대거니까 더 많이 보는데요. 중국 0.6건이니까 차이가 아직까지 많이 안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미 미국 대비 시장 규모는 2배가 됐거든요. 2위거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앞으로 한 6배 정도 늘어나면 지금보다 6배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와 한중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중국에 대한 시장 발판 상당히 네.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요, 위원님은 CJ ENM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주시는데 배급사가 뭐 CJ ENM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이야기 한참 많이 나오는 게 미디어 플렉스도 있고 네. 갖가지 배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들은? 그 보시면 이제 CJ는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영화 예능 모두 좋고 드라마까지 좋잖아요. 삼시세끼 보세요? 차준마 팬이에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삼시세끼 시청률 17%를 네. 찍었고요. 미생이 지난번에 뭐 부가판권 매출 호조도 나오지만 미생이 엊그저께인가요? 케이블 TV 종합 대상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이 있고요. 중국판 꽃보다 누나 뭐 이런 네. 게 있고요. 20세가 다시 한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상한 근의 중국판인데 1000만 관객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CJ ENM이 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미디어 플렉스 아실 텐데 미디어 플렉스도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조선 면탕점 나왔죠. 그리고 네. 암살이랑 하종호 씨 나오는 암살. 그리고 또 이준익 감독은 하나 먹어주잖아요, 벌써. 그쵸. 이준익 감독이 이번에 사도란 게 올해 유아인 나오는.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죠? 유아인이 대세죠. 네. 예. 그거 유아인 씨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목할 만한 영화로 있고요. 그 밖에 뉴 같은 거, 뉴 엔터테인먼트 네. 작년 11월 했는데요. 그런 것들 다 이제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뭐 예능이라던가 혹은 가수들을 활용한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엔터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작년에 히트쳤던 게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 이제 별보다 그대. 그럼요. 별그대. 네, 별그대 때문에 많이 히트를 쳤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중국이 해외 저작물 규제 조치를 이번에 발표했어요. 연초에요.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보면 별그대 이후에 보면 동시 상영도 하고요. 우리나라랑 네. 하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보면 오로라 공주인가요? 네. 뭐 엄청 죽고 막 엄청 이랬네. 죽고 강아지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리고 불륜 그리고 이제 폭력물 이런 거 스파 이런 것도 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중국에서 딱 상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해갖고요. 딱 보세요. 정확히 읽어드리면 살인, 네. 폭력, 불륜, 정신병 등 쫙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 그런 것도 그거는 방영이 아예 안 되는 이거 거예요? 방영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이제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시리즈가 다 완성된 다음에 중국 번역해갖고 제출하라는 건데요. 네. 6개월에서 12개월, 1년 걸린다는 거예요. 허가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작년에 별그대에 판권이 올라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싸가는 가격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만 하는 회사들은 별로 저염이 없고요. 네. 음원은 물론 이제 지적재해 사건이 강화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멀었어요. 음원에 대한 보유가. 여전히 중국에 가면 이제 CD 해갖고 불법 CD 많이 판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되면 해결되겠지만 아직은 음원만 하고 드라마만 하는 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방송 이런 거 같이 하는 이런 쪽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영화, 방송 같이 하는 드라마에 편중되지 않은 업체를 딱 하나 오늘 수혜주로 꼽아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보신다면 CJNM이 제일 탑픽이 여전히 뚝심 있게 미시네요. 네,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가수 쪽에서는 SM인데요. 네. 왜냐하면 SM은 우리 시청자분들 SM은 가수 똑같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SM은 가수보다 하지만 연간 연예 프로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10편 정도로 연예 프로를 해요. 네. 그 케이블 TV나 이런 데 보면 엑소 뭐 이런 거 엑소 쇼 쇼도 같은 이런 거 거 하고 그런 있는데요. 거요. 중국에서는 엑소 M 이런 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연예 프로도 직접 만들 수 있는 SM 같은 경우가 좀 YG보다는 조금 한 수 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콘텐츠 부분에서 좀 강점을 지니고 있는 CJ ENM 오늘 역시나 최고의 수혜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가수들, 소속 가수들 활용을 잘해서 또 엔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SM에도 관심을 높여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항영의 딱이고 NTN 이항영 전문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